안녕하세요. 오늘 협치활동을 위한 온라인 도구 활용법이라는 강의를 하게 된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이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제 소개를 한번 드리고 갈게요. 저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에서 워킹그룹 팀이라고 팀이 어떻게 소통이랑 협업을 민주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참여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장하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빠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좀 혁신하고 확산해 보고자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툴kit들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또 사업이나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저희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온라인 도구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게 됐는데 빠띠는 다들 재택으로 근무하는 조직이기도 하고 그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민분들이랑 협업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조직이어서 오늘 그 고민이나 경험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좀 더 소개드리면 빠띠에선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을 직접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의 소통을 위한 카누, 그리고 캠페인, 믹스나 타운홀 등 공론장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툴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시빅 해킹을 진행하는 것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협치 활동을 잘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나 사례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나눠보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치 활동을 하실 때 온라인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고민돼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치 활동가의 질문 3가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온라인에서 함께 할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회의나 모임을 어떻게 진행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그 회의나 모임을 진행할 때 사람들이 좀 더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이렇게 3가지 질문을 준비해보고 각 질문에 맞는 방법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온라인에서 함께할 공간 만들기인데요. 저희가 보통 모임이나 활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공간에 모여서 대화하고 그 안에서 활동거리들을 만들고 또 활동하고 기록하면서 그 모임이나 활동을 지속해 나가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다음 카페나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빠띠에서 이야기한 카누, 그러니까 이전 이름은 그룹스였는데 지금 카누가 된 플랫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빠띠 카누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빠띠 카누는 이제 팀이나 커뮤니티의 협업을 위해 만든 플랫폼인데요. 이 안에서 댓글이나 게시물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이나 아니면 같이 작성할 수 있는 위키 문서를 통해서 공동 협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럼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활동하기. 물론 활동하려고 모였지만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공간을 기반으로 어떤 활동을 좀 펼쳐볼지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시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쓰레기 덕질이라는 이제 커뮤니티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매일매일 내가 얼만큼의 쓰레기를 만드는지 일기처럼 기록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게시물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구나. 오늘 나온 쓰레기는 이런 것들이 있네. 이런 걸 보면서 댓글로 서로 좀 재미나게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는 버터나이프 크루라고 해서 한 20개가 되는 프로젝트 팀들이 같이 협업하는 커뮤니티인데 여기는 체크인, 체크아웃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팀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는지 그리고 체크아웃은 그 일주일 동안 우리 팀이 활동하면서 느낀 인사이트가 뭐였는지 서로 나누고 댓글로 또 이야기하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서로의 삶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론하기인데요. 그래서 보통 게시물을 활용할 때 물론 뭐 토론 이렇게 댓글은 많이 주고받기는 하지만 그냥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모아봐야 하는 것들, 생각하거나 아이디어를 모아야 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열고 댓글이나 대댓글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기획자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바라는 커뮤니티는 뭘까에 대해서 좀 댓글로 이야기를 해본 건데 여기 보면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한번 돌아보고 동의하는 사람은 그 토론에 같이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 이런 활동을 만들어 볼까? 실질적인 활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플로우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을 토론으로 열어서 공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뭐 다양한 채널을 구성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건데 빠띠에서 이제 사업을 하거나 진행할 때 저희가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채널을 나눠서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 같이 쓰는 채널들은 커뮤니티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행사를 한 경우에는 행사 채널을 만들어서 그 안에 행사 준비되는 과정들, 아카이빙하는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도 그 채널 안에 모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각 프로젝트 팀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팀마다 채널을 만들어서 뭐 회의록이나 의사결정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설명드린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게시물이나 댓글로 서로 소통하고 생각이나 어떻게 지내는지, 계획은 무엇인지 나눠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는 댓글로 토론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활동해 볼 만한 거리들도 발견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양한 채널 카테고리를 활용해서 우리의 활동들을 좀 체계로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용도에 맞게 활동을 진행해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진행할 때 저희가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거나이저, 저희는 운영진을 오거나이저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을 위한 팁. 그래서 첫 번째는 투표 기능 같은 걸 통해서 가벼운 잡담을 시작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 공간을 이제 만들면 자기소개 채널을 만들어서 저희가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서 내가 뭘 해야 하지? 되게 뻘쭘해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수요일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올까요? 안 올까요? 혹은 요즘 유행하는 성향 검사가 있는데 다들 어떤 유형이세요?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꼭 의사결정이 아니더라도 투표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채널의 목적별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아카이빙을 위해서 회의록이나 기록 같은 경우는 그냥 문서에만 남겨두지 않고 이 온라인 공간에 그때그때 아카이빙을 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소개드린 빠띠카누 플랫폼에서는 위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공동으로 그 문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회의 때 발언한 문장을 수정하거나 그 수정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내가 어떻게 수정했다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위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지 같은 거를 올리셨을 때 이 공지를 누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게 막상 이제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필독 공지라는 뭐 빠띠카누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필독 공지를 올려서 누가 확인했는지 체크하거나 아니면 꼭 카누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그 필독을 이렇게 규칙을 만드는 거죠. 내가 이 댓글을 읽었다는 표시를 공감으로 해둘게. 아니면 댓글을 달아줄게. 이런 식으로 공지가 누구한테 얼만큼 닿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제 운영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팁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회의나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이제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칠판이나 자료들을 보면서 대화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툴 그리고 칠판으로 쓸 수 있는 툴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툴들인데 되게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줌, 그리고 구글 미트, 뭐 카카오톡 라이브톡이나
아니면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 단체 혹은 우리 모임과 가까운 플랫폼을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칠판, 실시간으로 기록하면서 같이 볼 수 있는 툴들은 저희가 쓰는 뭐 구글 문서라든지 아니면 이따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 구글 미트 화이트보드 같은 툴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구글 미트,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구글의 화상회의 도구인데, 이걸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 안에 부수적으로 연결된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보려고 하고, 그리고 칠판 같은 경우에는 구글 문서, 이제 독스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공동 편집이나 실시간 수정이 가능한 구글의 문서 도구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기록을 남기고 같이 좀 협업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 이 툴들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구글 미트 화상회의 일정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인원을 초대하고, 그리고 구글 문서 칠판을, 그러니까 회의할 때 같이 칠판으로 쓸 문서를 만들어두고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이제 우리만의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구글 미트 초대하기인데요. 구글 계정을 만드신 분들은 캘린더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일정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일정에 참여자를 추가할 때 다른 분들의 구글 메일을 넣어서 이제 들어오게 하면은 그분들에게 메일로 초대장이 가고 그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구글 미트 참여하는 공간이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문서 같은 경우에도 구글의 기능 중에 문서를 들어가면 새롭게 문서를 만들 수 있고, 다른 팀원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정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아까 받은 메일 주소로 참여시켜서 이들이 이 구글 칠판에 들어와서 같이 공동 수정이 가능한 권한을 드릴 수도 있어요. 혹은 이 문서에는 링크가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들어와서 수정할 수 있어. 혹은 보기만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권한이 나눠져 있어서 용도에 맞게 수정해서 구글 문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 문서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만드는 엑셀을 대신하는 스프레드시트, PPT를 대신하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이 내용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보낸 캘린더, 각자의 캘린더에 이런 식으로 일정이 떠요. 그래서 구글 미트에 내가 참여하겠다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구글 미트로 만든 회의에 입장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상황처럼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이크나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하고 나면 미리 만들어진 칠판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칠판에 오늘 회의 내용을 좀 적어보고 다 같이 실시간으로 작성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누가 지금 이 회의에 이 칠판에 들어와 있고 누가 어느 부분을 작성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기록할 때는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회의를 진행하다가 우리가 좀 아이데이션이 필요하다, 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구글 미트에 여기 점점점을 눌러보시면 화이트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화이트보드를 누르면 정말 말 그대로 같이 쓸 수 있는 화이트보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포스트잇을 적어서 붙이고 이야기를 좀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설명하는 게 안 돼서 아쉬운 분들도 있으셨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써서 화이트보드도 공동 작성이 가능해서 모두 같이 이제 수정하고 아니면 작성하면서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를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구글 문서에도 남고 그리고 화이트보드에도 아이데이션의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문서에만 두고 가지 마시고 그런 걸 정리해서 우리의 온라인 공간에 기록해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카페나 아니면 빠띠 카누 등의 회의록을 남기고, 카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위키에 여러 사람들이 기록할 수도 있고 수정 이력이 남아서 이것을 이용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구글을 이용해서 그 구글의 모든 기능들을 구글 스위트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있는 문서나 아니면은 뭐 미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화상회의, 칠판 문서를 만들고 온라인 회의를 실제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위키나 아니면은 게시물로 회의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온라인 공간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 라고 투명하게 구성원들한테 공개하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기서도 좀 참고할 팁들이 있는데요.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는 줌이랑은 다르게 호스트 권한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여자 모두가 호스트 권한을 따로 받지 않아도 자기가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화상 회의를 하다 보면 카메라를 켜느냐 마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 회의를 할 경우에는 카메라를 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빠띠가 쓰는 방법인데, 회의를 할 때는 구글 문서를 보고 이제 작성하면서 소리로 이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꼭 부담스럽다면 카메라를 켤 필요 없이 칠판을 보면서 편하게 회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구글 독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수정 권한을 좀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 팀원들만 볼 수 있는 문서로 만들거나 링크가 있는 누구나에게 볼 수 있게 한다던가, 그리고 그 공개 범위 자체도 수정이 가능한지 댓글이 가능한지 보기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가 있어서 그 기능들을 활용해서 용도에 맞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록한 내용들을 PDF나 워드 파일로 따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독스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계속해서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회의마다 그 회의록 칠판 문서에 들어가서 기록을 남기실 수 있는데, 쭉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문서 목차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이 사진처럼 목차가 쭈루룩 생기는데, 그걸 통해서 좀 쉽게 이전에 기록했던 것들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서에 계속 회의록을 기록하면서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빠띠도 이 방법으로 진행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써보니까 한 300페이지가 넘어가면 좀 버벅거리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쓸 수 있더라고요.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미트, 아까 말씀드린 젠보드, 그러니까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희가 아이데이션 했던 내용을 PDF로 다운받아서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적인 모임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의 공간에서 댓글로 토론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회의도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아이데이션 할 수 있는 도구들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모임을 좀 어떻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적인 모임을 할 땐 좀 소그룹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대화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빠띠에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운홀이라는 툴이에요. 비대면 행사나 아니면 회의에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투표를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툴인데요. 빠띠 타운홀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선택했는지 실시간으로 좀 확인할 수도 있고, 참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가운데 사진처럼 배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걸 관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참여자분들이 댓글이나 제안을 남기고 싶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실시간 댓글처럼 확인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은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이나 선택,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이런 타운홀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건 줌 소회실 기능인데요. 줌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소회실 기능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줌이 유료 기능이기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니까 알려드리면 줌에서 소회의실이라고 해서 설정 중에 고급 설정에 들어가시면 소회의실 사용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면 그 줌 이제 컨트롤 화면에서 이 소회의실을 나눠서 누구누구를 어느 방에 보내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줌 참여자가 15명이면 5명, 5명, 5명씩 각각의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나눌래 하면 자동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임의로 지정해서 그 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나눠서 좀 더 소그룹 안에서 깊이 있는 대화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나눠져야 할 때 직접 사용하여서 진행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인데 저희가 아까 구글 문서를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공동 작업이나 실시간 작성을 아까 그 구글 문서의 칠판처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 예시인데 여기 뭐 체크인 보드라고 해서 직접 만나지 못할 때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뭐 포스트잇을 빈칸을 만들어 두고 참여자가 구글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직접 접속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요 포스트잇도 다른 참여자들이 각각 작성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활동 같은 거 진행하실 때 각자 생각을 직접 쓰는 게 좋겠다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이용해서 템플릿을 작성해 본 사례인데 저희가 뭐 작업, 공동 작업 같은 거 할 때 혹은 참여자분들이 무엇인가를 작성해야 될 때 템플릿을 만들어 두고 칸을 이제 다 마련해 둬서 참여자분들이 들어와서 그 템플릿에 직접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공동 작업을 할 때도 유용하게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팁을 드리면 소모임 모임 할 때는 아무래도 소모임이다 보니까 가능한 카메라를 켜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서로의 유대관계에 있어서는 더 좋더라고요. 이걸 위해서 사전에 노트북을 준비해 주거나 아니면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메일을 보내서 미리 참여자분들한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룹을 나눌 시에는 한 5명 정도 이하가 좋고 뭐 질문의 개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1시간 정도 시간을 넉넉히 잡아두는 게 소모임 대화에서는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더 이야기의 시간을 측정하는 게 조금 더 섬세함이 필요하거든요. 이 정도로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하고 공평한 대화 시간을 위해서 몇 가지 그라운드를 약속을 정하는 것도 좋아요.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시민분들이랑 정책 제안 워크숍 할 때 썼던 그라운드 룰인데 나만 말하지 말자, 뭐 투머치 토커가 되지 말자 이런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비난보다는 좀 대안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다 라는 분위기를 좀 환기시킬 만한 약속들 그리고 편견과 차별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화를 만드는 약속들처럼 이런 약속을 만들어서 같이 진행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공간,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 연결되어 있어서 온라인 공간을 만드는 것도 있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공간에 미리 게시물을 하나 만들어둬서 오늘 모임에 기대하는 거, 소감 같은 것들을 댓글로 미리 적을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미리 적고 게시물을 만들어서 이제 참여자분들이 찾아가게 해서 미리 적고 각자 적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그 적은 순서대로 소모임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나누는 거죠. 나는 이런 걸 기대해서 왔고, 혹은 내 오늘 느낀 소감은 이런 거야. 이런 걸 하면서 좀, 그러면 다 같이 좀 아카이빙이 되고,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공간에 아카이빙이 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분들도 쉽게 접근해서 뭐 자기가 작성해보고 온라인 공간을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볼 수 있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성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잔잔하게 좀 배경음악을 깔아두면 너무 이제 조용하지 않아서 좋기도 하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팁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팁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것들 이외에도 파티에서 다양하게 툴kit들을 만들어서 이런 방법론들 혹은 커뮤니티나 아니면 협치 모임을 만들 때 어떻게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방법들도 많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들어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혹시 질문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워킹그룹 팀에 얼마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네, 오늘 알려진 팁들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